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4년 10월 28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뭐 오전장과 오후장 통틀어서 보면은 천천히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장을 활용하기에는 우상향보다는 사실 제한적인 움직임에 조금 더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프리를 한참 녹이면서 끝까지 채워 넣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이죠. 좀 거칠게 상승하나 싶다가도 이렇게 추세 저항을 만나서 계속 바로 밀리면서 또 콜프리를 또 낮추고 또 풋옵션이 또 올라오나 싶다가 보면은 또 그걸 또 죽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면서 1시 49분이나 되어서야 비로소 거래를 동반하면서 돌파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계속 올라갔다기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세 속에서 개인들이 한참 진입해 있었던 347.5 위클리 콜옵션에 대해서 결국에는 결제를 시켜주지 않는 그런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은 했지만 상승했다라는 사유는 이제 삼성전자에서부터 들 수가 있죠. 삼성전자가 4% 이렇게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어쨌든 상승 쪽으로 힘을 받을 확률이 높았던 날이고, 또 외국인 선물이 지속적으로 또 매수에 가담하고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수급으로는 제한적인 상승이 가장 적합했던 그런 하루로 풀이가 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나머지 자세한 거는 이제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장 전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만기일 수급을 일단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는 관점. 개인 양매수 균형 이후에 오후장에는 이제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간 선물이 금요일 야간 선물이 0.17% 상승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아침에 0.5%부터 이제 들어 올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이제 그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일단 뭐 재료 소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았고요. 따라서 0.35% 갭 상승 출발 후에 삼성전자의 4% 반등으로 하루 종일 양봉을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전쟁에 대한 재료 소멸 및 종료 기대감에 나스닥 선물이 아침에 좀 상승을 했었고요. 저녁 시간 현재 0.8% 전후로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밀렸나요? 0.6%대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동 체크를 해야 했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드디어 33거래일 연속 매도 끝에 3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산 게 아니고 15만 주 정도 샀고,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사실 뭐 연속 매도만 끊긴 거지. 전체적인 매도세가 끊겼다. 전체적인 매도의 흐름이 끊겼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거래예요. 15만 주가 아니라 14만 주로 바뀌었네요. 네, 마지막에 6시 좀 최종 점검하니까 14만 주로 이제 정정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비중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대폭 줄어드는 모습으로, 이것 조금 슬쩍 멈췄다고 해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조금 글쎄요,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멈췄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추세. 자, 추세적으로 삼성전자의 추세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기 23일에 살짝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빗각 추세대를 안착해서, 안착까지는 아니고 일단 돌파해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슬아슬하긴 해요. 이걸 뭐 시원하게 돌파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다음 날까지도 이렇게 위로 올라와 주면 이제 돌파 안착을 했구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넘어서서 바닥을 잡고 반등 추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그러니까 자리를 잡는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보유 비중을 지금까지 계속 축소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초반에는 개인 슈퍼개미가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워낙 많이 사들고 6, 7천억을 사들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수급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특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대량 선물 매수 혹은 현물 매수가 잡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 오늘 사실 상승한 게 그렇게 건강한 내용으로 상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만 디지타임스라는 이제 마이너 언론을 통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이 전해지면서 아주 작은 호재에도 목말라 있던 삼성전자가 55,700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기다렸다라는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반등을 보인 모습이었고요. 만약에 이 찌라시성 보도가 뭐 사실이면은 좀 뒷받침돼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한 15에서 20% 정도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반등하기 시작하면.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이 지난번처럼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또다시 하락세를 만들어서 아직 자리가 있었던 5만 4, 5천 라인까지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만 디지타임스 마이너 언론사는 7월에도 이와 같은 찌라시성 보도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잊혀지면서 내려왔죠. 그런 보도들을 통해서 슈퍼개미가 삼성전자를 6천억, 7천억 정도로 선물을 잡았던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승은 그래도 24일 상승보다는 좀 더 유의미해 보입니다. 거래량도 좀 더 나왔고요. 외국인도 어쨌든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내일 혹시나 이제 대량 매수로 전환될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반대로 하이닉스는 반대로 슬쩍 밀리면서 외국인 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프로그램 매동과 환율, 변동성 지수를 체크해야 했는데 프로그램 비차익은 1348억 매도로 프로그램은 아직은 하방 포지션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은 살짝 완급 조절하며 1380원대 마감을 했고요. 뭐 오늘 이렇게 환율이 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이 급반등 추세는 그냥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월봉도 살짝 윗꼬리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몸통의 길이를 봤을 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고요. 현재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변동성 지수는 오늘 사실 많이 내렸어야 하는 날로 보입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무난하게 반등세를 만들어줬다면 변동성 지수는 한참 축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변동성 지수를 보니까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2.85% 갭상승 출발한 것 때문인지 내려와봤자 0.9%만 밀리고 마감했어요. 전반적으로 사실 이걸 충분히 내려왔다고 보기에는 뭔가 그쵸? 부족하죠. 분봉도 물론 고가 대비해가지고는 3.82%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걸 또 안 내려왔다고 보기도 좀 그래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갭 상승한 걸 배제한다면 오늘 좀 많이 내려왔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20포인트 초반까지는 밀렸어야 오늘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21.92로 여전히 절대 수치가 높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변동성을 보고 있는 옵션 투자자들이 현재 많은 상태고요. 이거는 옵션에 기인합니다. 옵션 편입성으로 결정되는 지수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거래가 붙으면 붙을수록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은 곧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변동성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의 가치인 옵션 거래가 특히 외가 옵션들이요. 변동성의 가치인 옵션들의 거래가 활발할수록 점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풋옵션 거래에 좀 주목받을 때, 풋옵션 거래가 주목받을 때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상승할 때는 시장의 불안정한 형태, 하락 쪽으로 불안정한 형태를 많이 보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변동성 지수가 슈팅이 나오면서 급락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춘 형태이고요. 이게 충분히 내려오면서 20포인트 언더로 내려오고 비로소 17.5 정도
밑으로 향할 때쯤 되면은 이제 하방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은 시장은 충분히 반등해서 뭐 고가에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이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준 음봉의 중반을 넘어가서 안착을 했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10월물의 콜매도로서 외국인들의 콜매도 때문에 가지 못했던 개인의 대량 콜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콜매도 때문에 가지 못했던 넘어가지 못했던 자리를 지금 기웃기웃 거리고 있겠죠. 그때 되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변동성 지수는 현재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형주들을 체크를 해야 했는데요. 금요일에 특히 시장 기여도를 높였던 기여도가 높아졌던 이제 고려아연과 KB금융 등 금융주들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자, 고려아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면요. 최근에 하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오늘도 그렇고 이제 시총이 어느덧 27조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굉장히 이제 큰 종목 황제주로서 지금 3일째 유지가 되고 있죠. 오늘도 가격이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올랐죠. 시간으로도 올랐고 고려아연 시간으로도 올랐고 어쨌든 지금 계속되는 지분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릴게요. 공개 매수 결과 이제 공개 매수가 끝나면서 올라갔죠. 2차전이 장내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 남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내 매수로 몰릴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던 때 그때가 이제 공개 매수 결과가 공개 매수가 끝났을 때인데 이제는 공개 매수 결과가 발표됐죠. 공개 매수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발표 이후 최은범 회장과 MBK와 영풍 연합의 치열한 접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으로 상승하며 130만 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고려아연 최 회장 측 지분은 33.99%에서 35.4%로 높아졌고 MBK 플러스 영풍 연합이 38.47%를 확보하면서 이제 남은 26.13%중 7.83%의 국민연금 지분이 이제 캐스팅 보드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면은 승부가 안 난 거죠. 한 3.3%대 조금 더 되는 차이인데 이 정도면 공개 매수 결과 비등비등하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한쪽으로 쏠렸으면은 승부는 끝났다 하고 급락이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물량이 잠겨서 뭐 반응이 좀 더 늦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쪽으로 승리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보통 마무리가 되기 마련이죠. 더 이상 싸움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속담도 있죠. 이런 경우 보니까 싸움이 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만약에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A와 B가 막 싸우면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말리면 주변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말려요. 말리다 보면은 혹시나 모르게 A와 B가 막 티격태격 하는 동안에 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막 같이 얻어맞기도 하고 그렇죠. 흥분돼서 막 싸우니까 흥분되는 상태. 어떻게? 주가가 지금 과열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고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죠. 그냥 무조건 지분을 그냥 매입만 하려고 하는 상태. 그렇죠? 이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급등으로 갔으니까 주식을 보유한 쪽에서는 굉장히 이걸로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숏 포지션에서 큰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급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는 계속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죠. 그러나 이 싸움이 딱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이제 모여드는 사람들도 여기를 이제 둘러쌌던 뭐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말리는 사람들이 있거나 어쨌든 주변을 둘러쌌던 사람들 즉 투자자들이 떠나겠죠. 굳이 여기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 싸움이 끝나고 떠나면 해산하는 거니까. 근데 싸움이 어떤 식으로 해야 끝나나요? 누군가 승리가 결정됐을 때 보통 끝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강력한 중재자가 나와서 이 싸움을 끝내기도 하죠. 그 두 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굉장히 치열한 상태가 유지되니까 주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괜히 피를 볼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기울어져야만 끝이 날 겁니다. 기울어져야만. 근데 기울어지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요 정도 차이니까 조금만 기울어져도 사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여기 중립적 지분, 고려아연 기존 자사주와 고려아연 공개매수 자사주,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기관과 소액주주들이 있는데, 자, 요거죠. 이 중에 캐스팅 보드는 국민연금의 7.83%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민연금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또 이제 우호 지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상태, 그리고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또 작업하는 그런 일정들이 분명히 잡힐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드가 되었고, 단 양쪽 모두 공개 매수가보다 한참 높은 장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죠. 이렇게까지 좀 여기서 이제 사들이면 너무 무리하는 거죠.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래서 장내에서 막 사들이는 거는 힘들 거고, 나머지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제 싸움을 진행할 겁니다. 물량이 잠겨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9월 13일부터 현재까지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18%에서, 자 보실게요. 18%에서 15%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잠시 14%까지 갔다가 15%로 줄어들었어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개인은 무려 1,500억 원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개인은 무려 1,500억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아 대부분 반대 매매의 기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거 선물 매도 포지션이면 솔직히 이거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작은 종목도 아니고 한 개만 사더라도, 한 계약만 사더라도 이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여기서 잡았다고만 해도 900만 원짜리 계약이 됩니다. 지금은 한 계약에 이제 1,300만 원짜리 계약이 되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또 크기 때문에 또 증거금이 25%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한 4배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레버리지 효과를 지금 갖고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정도로 이제 급등을 했다면 보통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5일, 26, 28일 단계적으로 지금 12시에 반대 매매가 좀 출현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도 반대 매매가 되지 않은 경우는 비중이 적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부해가지고 버티기 들어가는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 반대 매매의 기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중 조절이 되었거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계좌 내에서 적은 비중의 포지션이었을 경우 반대 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좌에서는 이미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주식 선물에서 개인 매도 포지션의 이 1,500억, 누적된 1,500억을 앞으로 어떻게 청산시키는지 미결 물량을 함께 추적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1월 미결 물량은요 26,000계약으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자, 고려아연의 11월 물 미결 물량은 현재 26,000계약입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든 게 방금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상한가 치고 막 급등이 나와가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포지션이, 이게 미결을 청산시키지 않으면 반대 매매로 강제로 청산되니까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 포지션이 일부 청산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결 물량과 매도 포지션,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어떻게 청산되는지를 추적해 볼 거고요. 특이한 점은 벌써 12월물의 미결이 8,700계약까지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1월물의 미결도, 차차월물까지 미결도 벌써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것을 보면 고려아연의 지분 경쟁 싸움이 길어질 것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는 상한가로 마감한 다음 날 변동성을 의식해서 현물을 448억을 잡고요. 이날 현물을 금융투자는 448억을 잡았고요. 반대로 선물 매도를 521억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9월 13일 이후로는 금투는 약 600억대의 주식 선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라 현재까지는 이 물량이 청산이 되어야만 내려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내려오면서 청산을 시킬 가능성도 충분해요. 가격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단순히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싸움이 진행되고 한참 진행되고 두 쪽이 어디가 이길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승부가 기운다고 생각이 된다면 주가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공개 매수 종료 이후에 싸움이 지속된다면 장내 싸움이 되는 거고, 장내로 어차피 사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 싸움의 끝은 어딘가로 기울 때 결국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합하면 공개 매수 종료를 앞두고 한쪽의 승리를 예상하여 하락할 것으로 생각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포지션 베팅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요. 반대 매매로 청산되든 내려오면서 뺏어가든 변동성을 크게 주며 물량을 털어낼 가능성이 높으며 11월 만기시까지도 고공행진을 할 경우 롤오버 물량까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들은 그냥 버티기 들어간다면 롤오버를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삼성전자에서 슈퍼개미가, 자, 삼성전자 차트를 놓고 잠깐 보면요, 삼성전자 슈퍼개미가 이 자리에서 7월에 6, 7천억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들어왔고 이후에 롤오버를 두 차례나 진행을 했죠. 자, 여기서 한번 진행하면서 포지션 2월을 했어요. 자, 시점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롤오버, 여기서 롤오버 한번,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롤오버 한번. 그래서 그렇게 롤오버를 지금 두 번이나 해오면서 포지션 2월을 하자 3개월이나 삼성전자를 하락시킨 전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려아연은, 다시 고려아연 차트 놓고요, 고려아연은 시총이 27억이래요. 27조까지 올라와서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으니 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어서 앞으로 주의 깊게 체크를 해야 할 종목이 되었으며 언제든지 장내에 급등락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당장 이제 장내 매수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장 내일도 급등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급락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싸움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끝을 판단해서는 위험합니다. 아마 추세를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추세가 꺾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지난번에 상한가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뭐 어떤 상태라도 변화를 준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일반적으로 지분 경쟁 싸움의 말로는 진행 첫날 이하로 되돌아오는 것이나 그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있었을 때는 선현물의 그 스프레드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선물이 앞으로 이 경쟁이 끝나서 떨어질 것을 먼저 감안하고 떨어져 있었죠. 선현물 간의 격차가 10만 원 이상까지도 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물이 한 85만 원이다. 그럼 선물이 한 75만 원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개 매수 일정이 끝나면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선물이 현물을 따라서 더 많이 급등을 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게 지금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차이가 너무 심하면 선물 거래는 너무 위험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프레드 차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현물을 따라갈 때 선물을 매수하면 수익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공개 매수가 끝나고 진짜로 내려오는 일이 발생한다면 선물은 제한적인 하락을 보이고 현물이 강하게 떨어져서 맞춰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괜히 그 스프레드 차이가 좀 심할 때는 좀 약간 너무 무리해서 베팅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금요일에 이제 고려아연과 KB금융이 하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좀 추적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삼성카드 등 일부 밸류업 금융주들의 차익 매물로 인한 조정세가 좀 만들어졌었죠.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의 상승세의 반대로 4포인트 이상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요 두 쪽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 방해를 준 SK하이닉스,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및 조선주들이 아무리 밀어내도 혼자서 15포인트를 말아올린 삼성전자로 인해 지수는 1.13% 상승하며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범위 상단 끝자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200은 347.27로 347.5 개인 위클리 콜옵션을 결국
0으로 마감을 시켰던 하루였습니다. 요거는 계속 제가 347.5 개인들이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거 살려주기는 어려울 텐데 결제시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일 텐데를 장중에 많이 언급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장중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오전에 이런 말씀을 좀 몇 번 접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는 걸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한지 지금 8년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시간이 되면은 방송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접속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구독자분들도 구독자 텔레그램 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댓글에 있는 신청 방법 보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또 네이버 카페도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 코스피 200, 코스닥은 이제 반등 추세의 하단에 놓여져 있었는데 모두 반등 추세 하단에서 지지받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먼저 선물 보면은 여기죠. 지금 계속 그 자리에서 횡보하는 위치, 여기서 요 지지대 조금 조정을 했어요. 원래 이 저점 라인을 여기 이날에 시가에다가 맞췄는데 여기 날에 꼬리에다가 맞추니까 여기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유효하겠구나 해서 약간 정정을 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해당 자리를 지금 너무나 잘 지지받고 있죠. 어찌 보면 예쁘게 지지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너무 위태위태하게 지지받았다, 가까스로 지지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지받은 김에 조금 더 상승 시도를 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자리의 중단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당 지역의 매물대에 막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려면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강한 매수 동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뭐 500만 주 이상, 뭐 1000만 주급 요 정도의 매수세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200도 보시다시피 해당 지지라인을 지지받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코스피 200은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하단 하락 추세를 오늘 넘어가서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 효과로.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뭐 조금 뭐 대선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대선 시기 때까지 뭐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 해외 선물 포지션 보니까 현재 개인들이 또 숏 포지션으로 몰린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파 여력이 또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지금 여기 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 오늘 선물이 올라가고 있으니 여기를 또 이렇게 돌파할 여력이 있겠죠. 돌파해서 조금 더 상승을 보일 여력이 충분히 있고, 대선 앞두고 굳이 폭락을 시킬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또 바이더디 편상 바로바로 받아주는 투자들이 지금 많이 나올 거고, 웬만하면.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 시간을 좀 버텨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번 주 일정이 너무나 빡세요. 이번 주는 너무 일정이 뭐 어떻게 말까, 현란합니다. 진짜 오늘 이번 주에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변동성 요인이 많은 때라고 생각 들고요. 뭐 각종 엔비디아를 제외한 뭐 대부분의 엔비디아, 테슬라 이미 발표했으니까 테슬라, 뭐 TSMC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주가 주목받는 대형주들이 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AMD 등 메타 등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또 PC 물가지수 발표,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까지 연결되면서 실적, 물가, 고용 이 3박자가 모두 오늘 이번 주에 집중되는 그런 때니까요. 변동성이 또 어떤 식으로 풀어질지 모릅니다.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급락이 출현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장기 추세는 중기 추세는 하방이지만 그래도 진정세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단계다 정도로 보시면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 이 장대 음봉, 기준 음봉의 절반을 최소한 안착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추세는 하락이 이탈한다면 한 방에 오늘 이탈합니다 라는 게 뚜렷하게 보여지도록 이탈을 합니다. 갭하락으로 시작되든 아니면 대놓고 장대 음봉을 만들든 어설프게 지지를 받을 듯 말 듯 만들면서 이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나 오늘 이탈해요 신호가 나올 겁니다. 반등도 마찬가지, 나 오늘 강하게 상승합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변동성 지수가 지금 그걸 암시하고 있죠. 높은 변동성 지수가. 자, 그런 상태고요. 뭐 코스닥도 반등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었죠. 코스닥 차트도 지난번에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탈한 다음에 공간이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딱 거기 부근까지 내려왔었네요. 그리고 오늘 그 자리 부근에서 금요일에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 그러나 아직은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야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클로버 신규 상장 있었습니다. 공모가 13,000원 대비 22.54% 하락 마감했는데 나머지 로봇 섹터들은 좀 오늘 한 2~3% 평균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장 분위기는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에 대해서 좀 점검을 시간대별로 해본 건데요. 10시 15분, 10시 50분, 11시 57분 이거 다 장중에 쓴 거니까 다 마감 시엔 빼고 마지막에 1시 50분에 체크한 것 기준으로 좀 볼게요. 1시 50분 기준으로 체크한 내용입니다. 위클리 오늘 만기일에 위클리 345 콜옵션이 좋은 가격에 결제가 되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위클리 풋옵션 347.5가 좋은 가격에 결제가 되느냐 싸움을 오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아침 10시 15분 체크사항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에는 아침에 언급드린 것 중에서 어떻게 간 거예요? 여기 보면 콜옵션 345 금융투자가 가지고 있는 이 345 위클리 콜옵션이 좋은 가격에 결제가 됐죠, 결국엔. 그래서 요거는 결국엔 요게 345가 좋은 가격에 결제가 됐고, 위클리 콜 347.5가 잭팟이 되냐는 아니었고요. 잭팟 안 됐고, 위클리 풋옵션 345도 잭팟이 안 됐고 녹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잭팟은 없었습니다. 예, 뭐 5배, 10배 가고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세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프리를 계속 녹이면서 반등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풋옵션은 당연히 좋은 가격에 결제 안 됐고요. 그냥 요거 하나가 승리를 한 케이스가 됐네요. 그래서 보면은 개인 위클리 옵션 347.5와 위클리 풋옵션 345 사이에 갈렸고요. 그 사이에 사실 끝나긴 했습니다. 상단부로 향했지만 어느 쪽을 줄 것이냐 사이에 마감하냐인데 뭐 345 콜을 주면서 347.5와 345 사이에서 마감을 했죠. 종합은 균형 포지션을 유지했고요. 개인들은 양매수고요. 그래서 제한적인 시장 흐름이지만 삼성전자의 강세 속에 제한적인 상승세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으로 균형의 상단을 향하고 있다라고 1시 50분 기준으로 체크를 해드렸죠. 위클리 옵션 종가 결제 싸움은 347.38로 동시효과 진입해서 등가는 347.5 싸움이었는데 결국에는 347.27로 거의 다 녹이면서 끝이 났습니다. 347.5 위클리 콜옵션은 0.29에서 0으로 녹았고요. 나머지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345 콜옵션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녹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만 좋은 가격에 결제가 됐다라는 거.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입니다.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9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한 주 동안 개인은 12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매수를 베팅했는데 뭐 특별하게 크게 하루 일주일 동안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베팅한 걸 녹이면서 끝났고요. 금융투자는 4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오늘 장 요약을 하자면 오전장에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박스권을 유지한 상태로 오후장에 삼성전자의 상승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1차 저항 돌파를 시도했고요. 1시 49분 거래량을 동반한 모습으로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네이버 카페 보시면 이렇게 우리 가장 잘하고 계시는 정혜원 KM맨님 글 매매일지 올라온 거 보시면 이렇게 11번 정도의 거래 포인트를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 보시면 차트로 그냥 간단히만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초반에 오전에 한 10시에 오늘 당일 트레이딩을 또 끝내셨어요. 한 10시에 11시 사이에 어쨌든 뭐 한두 시간 내에 끝내셨습니다. 근데 1번, 2번 매도, 3번, 3번, 4번 매수, 그 다음에 5번, 6번 매도, 7번, 8번 매도, 9번, 10번 매도, 6번, 7번 매수였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10번, 11번 매수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흐름을 그리면서 반복 매매를 했습니다. 비교적 초반에는 개인들의 양매수가 뚜렷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했던 날이죠.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삼성전자 상승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그리고 풋옵션 매도의 확대, 그럼 콜옵션 매수의 전환 등을 보면서 조금 더 상방으로 좀 돌파할 것에 대비를 해야 했지만 적어도 오전장에는 균형 양매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또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난이도가 평이한 위클리 옵션 오전 시간대였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위클리 싸움 더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일단은 뒤에 밑에 써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보시면 이제 분홍색 제가 잡아드린 요 라인이 오늘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저항대라고 잡아드린 요 라인, 핑크 라인이죠. 그다음 지지 라인으로 잡아드린 여기 지지 라인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라인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신 것 같고, 의미 있는 자리죠. 여기도 중첩되는 자리니까. 어쨌든 오늘 저항대를 한 여러 번 활용하신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사님 저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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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항선을 여러 번 활용을 하셨고, 그다음 지지 캔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그런 매매를 하셨네요. 그래서 오후장에 변동성이 터지기 전에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당일 일당은 또 보시면 이제 970만 원의 수익으로 마감하시는 그런 매매를 했습니다. 보통 KMN님은 지금 평균 한 200에서 하루에 1,500만 원 사이의 수익을 계속 보시는데, 너무 감사드리는 게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KMN님 안 계셨으면 너무 썰렁한 게시판이 됐을 것 같아요. 8월 1일 카페 만들었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또 빼지 않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이 시간을 또 들어서 또 감사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왕이면 내가 매매를 한 거 뭐 잘 되든 잘 못했든 관계없어요. 잘 못한 걸 쓰는 게 오히려 공부가 더 됩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또 시간 끝날 때쯤 공부하는 시간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또 연구도 되고 하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원분 아니시더라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시판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큰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전장 박스 매매로 수익 후 마무리 짓거나 축소 후에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돌파를 이용한 오후장 거래를 진행했다면 좋았던 날이죠.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이제 외국인이 드디어 삼성전자를 34거래일 만에 매수로 끝이 났습니다. 9월 2일 이후로 처음 샀는데 연속 매도만 끊긴 정도죠. 약 14만 주가량 매수를 했고요. 이거는 뭐 매도세가 끊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속 매도만 끊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내내 한번 장대로 들어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록은 22년도에 25거래일 연속 매도 기록이 있었고요. 24년도에는 이제 33거래일 연속 매도 기록으로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환매수 우위 1,500억 정도로 끝났고요. 누적 매수는 약 2조 원에서 2조 2천억 가량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투신이 선물을 신규 매수로 종가에 1,500억 정도 늘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1,348억 매도로서 마감을 했습니다. 막판에 조금 늘렸네요.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2,896억 매도로 오늘 약간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완급 조절을 했습니다. 가팔은 단기 상승 추세가 바뀌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 선물 종가는 1,383.5원으로 끝이 났는데 현재 야간에서 조금 더 밀려서 1,382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절대 수치는 높은 상태죠. 우리 증시 거래대금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좀 속상한 일이죠. 우리 증시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시면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 자료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6월 달에 21조를 찍고 지금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좋은 현상은 아니죠.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는데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7, 8, 9, 10월 4개월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금투세 도입과 경쟁력 약화, 상대적 약세 등이 투심을 약화시키며 거래대금이 축소되어 시장이 밀려 있고, 그런 상태인데, 건강한 증시의 반등세를 위해서는 거래대금의 상승이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3개월 하락 추세에서 위협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가까스로 추세 하단에서 버티기만 하고 있는 우리 증시가 앞으로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긍정적으로 좀 거치고 11월에 상장될 밸류업 ETF의 거래를 계기로 밸류업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 내년도 공매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거래가 정상화되어 MSCI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증시를 외면했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